제가 택시를 타지 마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4,800원 되는 기본 요금 타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타보다 보면은 그렇게 택시가 비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왜 가난해지느냐, 우리 돈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에 소비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인데 아마 대부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경제 위기를 못 느낍니다. 지금 가게도 구조조정, 기업도 구조조정, 정부도 구조조정. 그만큼 퍼펙트 스톰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좀 구조조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고정비 2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당연하게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비죠. 그럼 고정비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2가지는 바로 주거비용과 자동차입니다. 자, 주거비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득의 15%를 넘어간다? 잠이 안 올걸요?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이 300인데 월세가 60, 70이다.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내 소득의 월세나 전세금 대출이자가 60, 70 빠져나가면 지금 20%가 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사 가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변화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월급 300인데 60, 70을 계속 월세나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낸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답답해질걸요? 이상하게 뭔가 미래가 시원하지 않을걸요? 왜? 아니 주거 비용으로 매달 60, 70 소득의 5분의 1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결국 내가 지금 한 50분 정도 걸리는 출근거리지만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도 30, 40만 원 이하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자동차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0, 30대 분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20, 30대 때 가장 관심사가 차입니다. 그래서 막 좋은 차를 타고 싶어. 아니,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차를 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한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그 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할부금 같은 거 다 빼고요. 감가 비용, 보험료, 통행료, 과태료,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거기에 세금에다가 감가 비용까지 합치면 할부금 빼고 어느 정도가 나가느냐? 약 그 차에 한 3% 정도 됩니다.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90만 원 되는 거죠. 100만 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여러분 월소득의 3분의 1이 자동차 하나의 비용이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식비도 안 나가고 기본적인 문화 레저 비용도 하나도 안 나가고 주거 비용도 하나도 안 나가고 오로지 딱 차량 비용 유지비 100만 원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전세금 대출이자 나가고 또 월세 나가고 또 식비 나가고 또 커피값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 300만 원 중에 3분의 1이 그런 데 나간다. 그분은 돈이라는 것 자체를 모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멘토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300만 원이지만 제가 지금은 100만 원 정도를 소나타 같은 걸 타서 비용이 지불되지만 내가 조금 있으면 대리 달고 가장 달고 차장 달아서 400, 500, 600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400, 500, 600 되면 소비는 더 빨리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내가 300만 원일 때 200만 원을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대리 달고 가장 달고 차장 달아서 500 되면 200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상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상사분이 여러분보다 월급 한 200만 원 더 받는다. 여러분이 300만 원일 때 진짜 미친 척하고 한 200만 원 저축한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500, 600 타는 분한테 한 달에 200만 원 저축하세요. 그럼 못할걸요?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에 소비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일 때 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은 월급이 500 되면 250 할 수 있지만 월급이 300일 때 100만 원도 못 하던 사람이 갑자기 400, 500 됐다고 200을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2가지의 소비를 구조조정을 한다. 근데 먼저 샀는데 어떡하냐? 진작 좀 내가 영상을 봤으면 내 차를 안 샀을 텐데 여러분, 실수했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차 내놓으면 차 처분할 수 있잖아요. 집 내놓으면 집 뺄 수 있잖아요.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한다라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 2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미래로 한 발자국도 걸어나갈 수 없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평균의 실종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고소득자들이 여기에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평균값을 올렸다. 그래서 뭐 우리가 SNS를 보면서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나만 빼고는 왜 이렇게 다 행복하냐? 나만 빼고 왜 이렇게 부자냐? 특히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이러질 못하니까 SNS만 보면은 뭐 맨날 뭐 골프 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만 가난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상위 1%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스에서 자주 듣는 뭐 평균 소득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와, 평균 소득이 저렇게 높아? 사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중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위소득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한 230만 원, 40만 원 정도 수준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소득 뭐 350만 원이니 400만 원이니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죠. 자,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소득부터 가장 낮은 소득 중에 딱 중간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은 평균값보다는 중앙값,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뭐 예능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뉴스라든지 또 뭐 SNS에는 주로 보면은 행복하고 좋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데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상위 한 5%,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평균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중위소득보다 뭐 위에인지 중위소득보다 아래인지 이런 것들이 물론 민감하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을 되게 좋아해서 내가 중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안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이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는데 물론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오픈돼 있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정보가 교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서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고 기준점이 높아지고 기대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선택과 집중으로 몰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취미나 문화, 레저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돈을 쓰자고 들면 한도 끝도 없이 씁니다. 그런데 나도 문화, 레저, 스포츠, 운동을 하고 싶지만 잘 찾아보면 건강한 문화, 레저 생활을 하면서도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가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폼 좀 내봐야지라고 하고 쓰자고 들면은 러닝을 해도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문화, 레저 생활에 한다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 약간 섭섭한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모든 건 다 소득에 맞춰지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다. 문화, 레저 비용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10%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기성세대들은 문화, 레저비의 10% 그러면은 놀래요. 문화, 레저비다 그러면은 옛날 영화 보는 거 정도? 뭐 어쩌다가 뭐 한번 공연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책 좀 사서 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 레저가. 그러니까 사실은 야 이거에다가 소득의 10%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MZ분들 같은 경우는 PT, 요가, 필라테스 그 다음에 뭐 테니스 치죠, 골프 치죠 그 다음에 각종 뭐 동호회 같은 데 나가죠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굉장히 문화, 레저 비용이 크고 문화, 레저 비용에 스포츠, 취미뿐만 아니라 이 미용, 성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10%가 훌쩍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만 잘 지키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 이내로 써라 라고 하니까 10%를 꼭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같이 그냥 아예 한 푼도 안 써도 됩니다. 10%를 가지고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10%의 비용을 가지고 A, B, C 아니면 A, B 또는 A 이렇게 딱 하나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되면서 즐거운 문화, 레저 생활을 소비를 많이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이 약간 유행할 때 굉장히 전 좋다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우리가 플렉스라든지 뭐 욜로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가 갑자기 요노족이 등장을 했잖아요.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소비를 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한다. 이런 걸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나의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정말 짠테크를 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조차도 뭔가 주변에 과시하는 과시성 무지출이 되면서 어찌 보면 보여주기식의 어떤 절약이 아니냐.
진정성이 있는 절약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하나의 내가 SNS에서 좀 돋보이고 싶은 나 여기까지 아껴봤다 이런 어떤 것이어서 문제가 됐던 것 같긴 한데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택시를 타지 마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택시를 아예 타지 말라는 건 아니고 4,800원 되는 기본 요금 타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4,800원이라는 거는 1.5km에서 내리잖아요. 1.5km면은 날 좋은 날은 그냥 살살 걸어가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런 짧은 거리를 택시를 타보다 보면은 요즘 뭐 버스 요금도 1,500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 그렇게 택시가 비싼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돈을 몇천 원 정도 쓰는 거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택시 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절약이 되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한번 해봄으로써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야, 1,000원, 2,000원 아껴서 뭐해?가 아니라 아니 1,000원, 2,000원도 소중히 여겨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른 거에서 더 큰 지출을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무지출 챌린지가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본인의 모습을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면은 그거는 좀 보여주기식이니까 그건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필요한 거는 제한이 안 될 거예요.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다.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사요. 오늘 나 점심 먹을까 말까 이거는 고민 안 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지 않고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출 챌린지를 너무 과다하게 하다가 정작 자기한테 필요한 것까지 지출을 안 한다? 저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삼아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걸 해봤다라고 하는 경험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1,000원으로 하루 살아보기, 뭐 10,000원으로 살아보기 이런 너무 좋긴 한데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우리 삶이라는 건 마라톤이잖아요. 내가 뛸 수 있는 속도로 해야지 42.19km를 뛰지 처음에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서 나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42.19km를 못 뛰는 거니까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금을 쓰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신용으로 사잖아요. 물론 체크카드 쓰시는 분도 많지만 신용카드라는 건 내가 아직 돈이 없는데 내가 지불할 능력은 없지만 월급은 한 3주 후에 나와. 그렇지만 나는 지금 먼저 신용으로 물건을 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초단기 대출이라고 봐야 돼요. 한 달 정도 카드 회사가 먼저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야 너가 돈이 있을 때 써라.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진짜 한 달 벌어서 사용하는 분한테 그럼 너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마, 돈을 쓰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왜 가난해지느냐, 우리 돈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을 자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매출이 1,000만 원이다. 와, 1,000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네. 아,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고 남는 게 진짜 여러분 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회계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돈이 내 돈이냐 내 돈이 아니냐. 그럼 만약에 매출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내 돈으로 들어온 돈이 500이야. 자, 그럼 이 500은 내 겁니까? 이것도 내 거 아니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500만 원을 내가 벌었는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500이 보장됩니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의 나, 5년 후에 나,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와 같이 쉐어가 돼야 되니까 500만 원 안에는 분명히 일정 비율로 내 돈이 아닌 돈이 들어있는 거고 미래에 나한테 양보해야 될 돈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고 남는 돈에 각각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각각의 예산이 뭡니까? 고정지출, 변동지출. 변동지출 안에도 뭐 외식비 있고 문화레저비 있고 또 쇼핑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놓으면 내가 지금 돈이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왔다 그래도 아, 내가 이달에 써야 될 예산이 얼마지? 라고 하는 것만 명확하면 설사 내가 통장엔 지금 돈이 조금 없지만 먼저 그것만큼의 예산대로 신용카드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메워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공금의식입니다. 공금의식이 있는 사람은 돈을 모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은 마음대로 쓰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돈을 못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먼저 지출하고 남는 현금 들어오기도 전에 지출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에 맞춰서만 쓰신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 때 폭넓은 인간관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학창시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때까지 만난 친구들이라 봐야 한 200명밖에 안 돼요. 200명 중에서도 솔직히 나랑 친하고 교류를 하는 친구들은 뭐 한 20명 이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의 옛날을 추억을 어떻게 보면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는 우리 기본적인 천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앞으로 만날 200명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만났던 친구를 계속 만날 거냐 아니면 안 만날 거냐는 여러분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친하다. 그 친구하고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면 너무 즐겁고 그 친구 내 고민도 잘 들어주고 뭔가 잘 통한다. 뭐 그런 친구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소중한 친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있잖아요. 사실은 친구의 중요함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은 술, 담배, 게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난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친구랑 절연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20대, 30대 때는 그냥 뭐 오늘 심심한데 뭐 할까?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하자. 오늘 뭐 해? 뭐 저녁에 맥주 한잔 할까? 그냥 아무런 토픽이 없는데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마음속에 있는 사회생활 하면서 생기는 응어리 풀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30대 중반 넘어가면 불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0대 중반부터 저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끌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친구하고 뭐 인연을 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불필요한데 갑자기 만나서 소주나 한잔하자 이런 거는 안 한다는 거거든요. 뭐 그 친구가 갑자기 경조사가 생긴다 그럼 가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교류를 좀 줄이고 저는 주변에 또는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뭔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친구,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친구만 만났어요. 직장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 인간관계의 폭을 줄여나갔어요. 그냥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가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만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소원해지고 이렇게 좀 멀어지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인간관계라는 거는 30대 이후 40대 넘어가면서부터 가지치기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냐. 좀 너무 매정하다. 뭐 나한테 도움이 될 친구, 잘 나가는 친구만 만나고 그러면 뭐 옛날에 참 친했지만 지금 못 나가거나 나한테 당장 도움 안 되는 친구는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교류를 누구하고 더 많이 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비용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건 20대, 30대 때 테이크오프 해갖고 이륙해서 30, 40대 때 결정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30, 40대가 정말 인생에서는 황금기고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성장과 발전을 하느냐가 인생 결판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20, 30대처럼 또 만나서 으쌰으쌰 그냥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런 친구들과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더 지속해 나가셔라.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는 가지치기가 된다. 자, 그러다 보면 비용은 어때요? 내가 인간관계에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여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이나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만나라. 옛날에 나 중학교 때 죽고 못 사는 그 친구,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그 친구, 굳이 그렇게 그 친구와 꼭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